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 가격 역시나 3,300원 근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며칠간의 시장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가격의 복귀는 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긴 했죠. 단순한 단기 반등으로 보기도 어렵고 어떠한 변화의 전조가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이 3,300원대 구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 ETF 승인 이후에 유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입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XRP를 지옥으로 끌어넣었던 거시경제에 대한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나 급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을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지금 XRP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분히 분석하면은 꽤나 논리적인 구조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구조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전반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XRP 가격이 3,100원대 아래까지 흘러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았었고 비트코인 포함 메이저 코인들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XRP도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최근에 XRP는 비교적 빠르게 3,300원대 구간을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회복은 단순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수급 구조에 대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어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ETF의 승인이 나오기만 하면 가격이 바로 폭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승인과 유입과 그리고 반영의 단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XRP만 이런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도 그랬어요. ETF 승인 직후에 생각보다 덜 올랐다라는 말도 많았고 실제로 ETF 유입이 시작된 건 승인 후 약 몇 주가 지나서였습니다. XRP도 여전히 그 단계에 있다라는 거고요. ETF가 승인이 됐고 그리고 상장 일정도 잡혔고 운용사들도 상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 자금 유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XRP 가격의 움직임이 3,100원대에서 3,300원대로 다시 한번 회복됐다라는 건 초기 유입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의 거래량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별 거래소에서 단타에 대한 유입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장기 홀딩 패턴을 가진 주소들의 누적이 증가하고 고래 주소의 순매수도 확인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장기적으로 XRP 가격을 높게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시장 전체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소비 지표에 대한 둔화, 그리고 유동성의 축소,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과하게 눌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 눌림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XRP가 가장 먼저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히려 비트코인이 XRP보다 더 후행하는 차트를 보였어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XRP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올라주는 무빙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RP 역시 이런 거시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겪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 뛰어오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ETF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ETF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한 번에 시장을 띄울 수 있는, XRP 가격을 한꺼번에 띄울 수 있는 호재는 아니었습니다. 이벤트성 뉴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ETF는 그 자체가 구조에 대한 변화이고 구조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에 누적됩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나 ETF가 승인되면 역시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연기금 있죠. 그리고 대형 은퇴자금,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전통적인 자금이 공식적으로 자산을 편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XRP를 담을 수 있는 사람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에 점진적 압박을 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내에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XRP의 거의 평단가가 3,300원대에서 3,500원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평단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분들은 사실 눌려갈 때 오히려 땡큐하고 계속 잡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300원대 구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고 처음으로 상방의 흐름이 나오면서 뚫어줬던 구간이고 굉장히 강력한 저항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가격으로 앞으로 더 이상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뚫어줘서, 정말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뚫어줘서 3,300원 밑에서 놀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보자면 리플은 더 이상 단독으로 오르는 코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시장은 이미 고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어요. 자, 그에 대한 근거로 인플레이션의 둔화, 그리고 제조업 지표의 회복, 그리고 소비의 둔화,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변수들은 시장을 리스크온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고
XRP에게 역시나 긍정적이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달러의 약세는 보통 위험 자산의 상승과 암호화폐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달러 강세의 정점 신호가 보이고 있고 이게 꺾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ETF 승인이라는 구조적인 재료는 훨씬 더 큰 힘을 갖는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거시경제가 좋아질 때 재료의 힘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지금은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실제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XRP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나 분할 매집이죠. 분할 매집. 지금 당장 몰빵하면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XRP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심리예요, 심리. 너무 느리게 움직여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올라갈 만하면 꺾이는 사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분할 매수입니다. 하지만 좀 예외적으로 ETF와 시장 구조의 변화의 타이밍을 고려하면 지금 구간에서의 분할 진입은 역시나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시로만 잠깐 들어드릴게요. 1차 진입 3,300원, 그리고 2차 진입 3,000원, 3차 진입 2,700원 이런 식으로 일단 러프하게 세워놓으시고 빠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전략의 두 번째,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리플의 구조의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1차 목표는 단타로 보시는 분은 4,000원대, 그리고 2차 목표는 5,000원대 후반, 3차 목표는 상황에 따라서 7,000원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ETF에 대한 승인과 수급의 변화가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단기 조정은 역시나 손절 대상이 아니라는 점. 하지만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이라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500원대를 이탈할 경우에 이때는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이 지지라인이 3,300원대 이전에 있었던 지지라인이 2,800원대 구간이에요. 여기 정도 구간인데 여기 정도까지 깨주게 되었을 때 밑에 구간이 상당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500원까지 찍어버리는 악재가 발생을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이긴 하지만 하면은 이탈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반등의 초기 신호를 체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는 거래량이 우선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래들의 지갑 수가 누적이 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운용사의 자금의 유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우선 이 3,300원대 흐름이 한번 깨지는 흐름이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때였죠. 요때 3,100원까지 내려갔었고 거의 제가 2,800원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켜내줬고 어찌됐든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서 올려냈습니다. 여기서 올라올 수 있었던 포인트로 잘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영향을 어지간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였죠. 우선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주봉을 단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우선 엄청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기존의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무빙이 1억 3,600만 원대 원화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탈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 구간을 뚫을 만큼 강력한 악재였나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봉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구간을 지켜낸다라고 하면 아예 시즌 종료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강한 횡보 속의 흐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남은 부분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하게 되었을 때 XRP는 기존의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히려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XRP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더 강력한 수급으로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차분히 여기 구간대 5,000원대까지 올리는 거는 기존의 악재에 대한 해소의 흐름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XRP ETF로 인한 수급들이 발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거예요. 차트를 예측해 보자면 이런 흐름이겠죠. 우선은 급하게 올려줍니다. 왜냐? XRP의 가격대가 비트코인의 악재가 반영되기 전 가격까지는 회복이 되겠죠. 당연히 비트가 회복이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의 차트의 흐름을 예측해 보자면 비트코인 ETF가 그랬던 것처럼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할 때 천천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느리지만 천천히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탈을 하는 경우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어디서 차분히 잘 모아갈 수 있을지 차분히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비트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차트가 나오게 되었을 때 XRP가 갈 수 있는 가격대는 5,000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3,200원대에서 5,000원까지 간 거는 굉장히 좋은 거는 맞죠. 근데 비트가 반등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시드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트가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유망한 코인이 될지 몇 가지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비트가 반등할 때 잘 갈 수 있는 코인, 그리고 XRP를 차분히 모아갈 수 있는 심리, 이 두 가지만 잘 가지고 있으시면 아마 이번 연말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미리미리 담아두고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을 때 앞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코인의 상승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 이 코인의 상승에 대한 재료로는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와 네이버라는 한국 플랫폼 회사가 동시에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가,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자, AI 코인이고요.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는 코인입니다. 자,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아직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무이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자, 최근에는 그리고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2번이나 들어왔고요. 계속 저점에서 모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아니었는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갑자기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뒤에 다시 한번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빼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굉장히 많이 뺀 이후에 그 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등장을 했어요. 개미털기랑 매집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9월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코인이 이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커다란 시세를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빨리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텐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자, 그리고 역시나 전반적인 흐름에서 한 번도 시세가 나온 적이 없는 코인이고 계속해서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등장한 역대급 거래량,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된 개미털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매수를 해봤을 코인이라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처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서도 역시나 AI 코인들이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 거래소의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11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차트가 바뀌어버리는 일정이 지연이 돼버리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973%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진짜 역대급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지분 교환이 이루어지는 11월 말 구간이고요.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호였습니다.